오늘 영상은 앞전 영상에서 이제 에어브러시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좀 빠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 영상만 보고 이제 초보자분이 바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영상만 보고도 이제 에어브러시랑 컴프레셔 조작법, 사용할 때 주의점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서 영상만 보고 컴프레셔랑 에어브러시가 있고 뭐 도료가 있다면 혼자서도 이제 도색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모든 이제 프라모델 처음 도색 입문하실 때 이런 건프라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건프라가 이 에어브러시만 그냥 제대로 쏠 줄만 알면 마스킹이라든지 먹선 넣는 거라든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에어브러시가 안 돼 있으면 이 밑바탕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먹선 넣는 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표면 때문에 마스킹을 하고도 이제 면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하죠.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어브러시를 어떻게 쏘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접했을 때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많이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분사거리 한 3에서 3.5cm,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로 1.5마디에서 2마디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한 요 정도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제 조건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제품이 있으면 이러고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얘를 돌리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직경은 프라모델 제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거리를 유지하고 뿌렸을 때 한 새끼손가락 직경 정도, 그러니까 어디 종이든 어디에 바닥이든 한번 쏴보세요. 거리를 유지하시고 그러면 새끼손가락 정도의 직경이 됩니다. 그럼 그 정도가 됐으면 맞은 거예요. 그거는 이 뒷부분 가지고 조절하시는 거고요. 압력은 1.2바 1.2바로 고정해 두고 쓰세요. 처음 하실 때는. 이제 적응되시면 그때 올리시고, 왜 그러냐면 압력이 세면은 이게 조절기가 있다고 해도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헛갈려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조절기 없이 그냥 컴프레셔에 있는 압력 게이지를 보고 1.2바를 세팅해 둔 상태로 작업을 해 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절해야 될 게 압력, 거리, 분사하고 직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어브러시가 움직이는 거, 이 속도. 근데 이 속도는 수치화를 하기가 힘드니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기에 맞게 해야 돼요. 자기 패턴에 맞게 이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변수가 딱 하나만 되는 거예요. 요거 속도, 이 속도만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있는 세 가지를 고정을 시켜버리고 이 하나로만 컨트롤 하니까 다음에 작업하러 오실 때 크게 헛갈리지 않으시고 바로 조건을 잡으셔서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컴프레셔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컴프레셔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스파맥스 듀얼 모터 달려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거 공방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비틀벅. 일단 똑같아요. 조절하는 건 이렇게 레귤레이터들이 달려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2바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요. 보시면은 여기 수분 필터랑 압력 조절 요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바로 해놓고 우선 이거 가지고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적응을 해서 이걸로 돌려서 이제 압력을 줄여놓고 써요. 2바로 쓰면은 좀 저한테 많이 세서 처음 하시는 분한테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하냐, 여기서 보시면 이 조절기가 없을 때 기준으로 얘기 드릴게요. 조절기가 이게 조금만 돌려도 그러니까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해요. 압이 주는 게 약간 뭐랄까 풀로 풀어놨을 땐 상관없는데 이제 쪼이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미세하게 좀 조절할 때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못 맞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하셔라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이게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세팅을 하고 요게 없으면은 확실하게 이 압력 그대로만 다 나오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좀 적응이 되시고 좀 편해요. 여기 레귤레이터 위에 여기 있어요. 레버 같은 게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이거를 당기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 돌려주시면, 그리고 내리면 변화는 없어요. 처음에.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에어브러쉬를 한번 이렇게 딱 눌러주면 압이 조절된 값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1.2바로 맞춰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1.2바로 하시는 게 압력이 그렇게 세지를 않아 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적응하기 좀 편해요. 좀 센 거보단. 그러면 이제 에어브러쉬 사용하는 걸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이 작은 숟가락에다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이 블레 숟가락이요. 예, 보시면 이렇게 광이 나야 돼요. 지금 표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사가 좀 틀리게 나는 건 숟가락 자체 수축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광이 나줘야지 제대로 뿌려진 거예요. 이 제품이 작으니까 직경이 좀 작아도 이렇게 쉽게 금방 하나가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숟가락이 크면 큰 면적을 할 때는 이 뒤에 레버 해서 직경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그러면 한번 보면은 지금 상태가 이렇거든요. 뿌렸을 때 새끼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더 커요. 근데 이것보다 더 풀어서 거리 유지하고, 뭐 엄지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자, 이렇게 큰 파츠로 뿌릴 땐 이거를 돌려서 키워준 거예요. 방금 직경은 이 정도. 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면 직경이 크니까 겹쳐 뿌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양도 많이 나와서 잘 졌고요.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압을 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 한 번 뿌린 거예요, 지금. 네, 대부분 2번 정도는 뿌려요. 왜냐면 이렇게 딱 100%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빈 구간이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면에 어느 정도 다 골고루 뿌려졌으면 이렇게 광이 전면에 다 나야 돼요. 근데 만약 제가 처음 뿌리고 2번째 뿌리려고 하고 나서 딱 봤는데 어디가 좀 뿌옇다, 그러면 그땐 대부분 압이 센 거예요. 압은 난 그 압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얘를 더 열어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압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분사가 될 때 신나도 같이 나가긴 나가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신나가 날아가 버려요. 기화돼요,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표면에 맞으면 입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신나랑 같이 이렇게 안착이 돼야지 평활 작업되면서 쭉 펴지면서 되는데, 이게 신나가 어느 정도 확 날아가 버리고 입자만 붙어 가지고
뿌옇게 보여요. 유광도료를 하면은. 근데 지금 아직도 괜찮잖아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렇게 촉촉하게 뿌린 상태에서 건조를 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유광 그대로 본연의 광택을 유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러고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하거나 아니면은 훅훅 막 이렇게 하세요. 좀 멀리 떨어지거나 가깝게 가면 흘러내릴까봐. 그렇게 되면 도료 낭비도 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생겨요. 부분 광도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실 때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재그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1.5 겹쳐가지고 뿌리시면 돼요. 절반 겹친다고 생각하시고 뿌리시면 돼요. 작은 건 안 어려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걸 하나를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거나 90도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안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압을 조금 더 줄이시던지 뭐 이걸 좀 더 열어 주시던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쏘다 보면은 여기에서 와류가 발생돼요. 이러고 확 하고 돌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도료가 딱 맞고 안착 안 되고 확 돌면서 이게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알갱이처럼 맺혀요. 꺼끌꺼끌 하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같은 안쪽 부분을 할 때는 압을 차라리 좀 낮추시고 이렇게 쭉 뿌려 주셔야 돼요. 압이 세면은 이게 바람 소리가 확 소리가 나면서 안에서 이게 와류 생기면서 나는 소리가 나거든요. 후 소리가.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나중에 도색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꺼끌꺼끌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아마 건담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외장재 이렇게 뿌리다 보면 솔직히 내부까지 그렇게 뿌리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피규어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이제 굴곡이 심하게 있다, 안쪽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 좀 거길 뿌리고 싶다. 근데 좀 압이 세면은 그 안에서 확 돌아서 여기가 거칠하게 나와요. 그때는 압을 줄여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건프라 하시고 하실 때는 그냥 얘기 드린 것처럼 1.2바로 하셔가지고 거리 유지한 상태에서 이 정도 맞춰 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촉촉하게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은 에어브러쉬는 다 쓰실 줄 아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 되시면 이제 자기마다 이제 스타일이 있거든요. 좀 더 가까이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뒤로 빼서 뿌리시는 분도 있고, 뭐 신나를 더 넣어가지고 연하게 타셔가지고 뿌리시는 분 있어가지고 압을 더 세게 해서 뒤에서 뿌리시는 분이 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간격도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편하실 것 같아서 아예 이제 그냥 픽스해 두고, 거리하고 그 다음에 압을 픽스해 두고, 이건 뭐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요 속도는 그거에 따라 젖었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속도는 이제 사람마다 약간 틀린데, 이게 내가 했는데 잘 안 맞다 싶으시면 이걸 더 열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늦게 가야 될 것 같다, 점점 열어버리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뿌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을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보시고 잘못된 점이나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댓글 달아드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자비는 제가 처음 공방 다녔을 때 만들었던 건데요. 색깔도 예쁘게 못했지만 분명히 유광을 했는데 반각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제대로
도색을 하셔서 좋은 결과물 처음부터 얻으셨으면 합니다. 위에 다 떨어지네. 집에 장식장도 없어가지고 아기한테 방을 뺏겨서 장식장도 없고 해서 얘가 이제 먼지만 쌓여가네요. 아무튼 유부남들 화이팅이고요. 즐거운 취미생활 하십시오.